좀 빨리 좀 보지. 피고 대리인입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과로 때문에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 셀에 실린 논문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자연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매우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악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던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관리소 측에 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계약직이라 싫은 소리 하면 바로 해고된다고. 오히려 단축 근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며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돈도 못 받았다고요! 증인, 법정에선 예의를 갖추세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망인께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되지 않아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습니다. 망인께서 추가 수당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당 지급 내역서입니다. 이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출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평소 추가 근무 수당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뒷돈을 챙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일예로 주민들이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때 5,000원을 받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시중에서 약 3,000원에 파는 스티커를 말입니다. 변호인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빌라 입주자들의 서명서입니다. 입주자 80%가 망인이 평소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서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스티커 한 장당 2,000원. 망인이 근무한 11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 건은 2,317건으로 약 463만 4천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입니다. 이는 모두 망인의 따님이 올해 미대에 입학하여 부담되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망인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인 간암은 과로와 무관하고 망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피고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블랙박스 증거 자료입니다. 화면을 보면 저희 피고인이 반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결혼 이후로 집 밖에선 단 한 번도 반지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에서 작성한 영치품 목록입니다. 리스트에 보면 분명 반지가 있다고 나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 화면 속 피고인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위해 김한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한 달 있으면 1호 생명 인턴직이 끝나죠. 아직 새 직장도 못 구했고요. 네. 최근엔 증인이 사는 고시텔에 도둑이 들었죠. 변호인은 본 재판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들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서 질문하세요, 변호인. 최근 증인은 어머니 수술비로 모은 돈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어머니는 어제 위암 때문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어머님 수술 잘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네. 9개월치 월급을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부족한 금액일 텐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수술비는커녕 입원비 낼 돈도 없지 않았습니까?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아직 반의 반도 상환하지 못해서 추가 대출은 막혀 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체 돈 어디서 구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부사장을 이용한 게 아닙니까? 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본 재판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들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변호인 경고합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증인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변호인! 어머니께서 당신 딸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수술 받기를 정말 원했을까요? 변호인! 김한나 씨! 저 영상에 찍힌 남자가 정말 부사장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부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발병 사실도 모른 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어 4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접견실에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늘 두려워했죠. 전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오늘 재판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서변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변호인, 최후 변론 중단합니까? 변호인, 제가 대신 변론하겠습니다. 공동 변호인, 최후 변론 이어서 계속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돼. 조금 전 이 재판의 피고인이자 제 아버지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쉽게 나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프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인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피고인을 죽음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이제 피고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피고인의 죽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죠. 아, 예. 변호사님이 보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칼에 찔리고 막는 과정에서 강한 방어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칼을 찔렀던 피고인에게도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남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왜 피고인에게는 그런 흔적이 아예 없는 거죠?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즉시 입수했고 그 영상에서 피고인 박동호를 발견해 체포했고요.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영상이 찍혔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상식적이라.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다시 질문드리죠. 거기서 스톱.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블랙박스 화면이 크게 흔들렸을까요? 저 순간 피해자 석주일 씨는 칼에 찔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석주일은 97kg, 피고인 박동호는 85kg입니다. 칼로 찌르고 막으려는 과정에서 도합 182kg가 차 안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왜 정작 피고인이 차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화면이 크게 움직인 순간, 다시 말해 피고인이 화면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저 순간이 바로 정확한 살해 시간 아닙니까? 변호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기각합니다. 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네. 블랙박스 화면이 크게 움직인 순간이 정확한 살해 시간일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재판장님, 담당 형사의 진술처럼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같이 있는 장면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흉기에 피해자의 혈흔은 있었지만 정작 피고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년 전 재판에 나온 오프너 나이프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흉기로 쓰인 오프너 나이프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인의 증거 제출은 터무니없는 조작으로 본 법정에서 국과수의 조사 결과도 제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죽은 오정아 양의 혈흔과 살점이 흉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았던 흉기에선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오프너 나이프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라고요? 범인은 바로 1호 그룹 남규만 사장입니다. 변호인, 어떻게 얻은 증거물입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가 누굽니까, 변호인? 제보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증인이 아닙니다. 오프너 나이프를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네, 그 증거 제가 전해줬습니다. 본 재판의 변호인인 저는 피고인 서재혁 씨의 아들입니다. 평범한 아버지였던 서재혁 씨는 5년 전 짓지도 않은 죄를 한순간에 뒤집어 쓰고 자신의 무고함조차 밝히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심이 다시 열리기까지 전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서 매 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 피고인 서재혁 씨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은 1호 그룹과 남규만의 악행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잃었던 기억을 한순간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것만이 선량하고 평범했던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서지혁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제 피고인은 이 자리에 없지만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진실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정의로운 법의 힘으로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최후 변론